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4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54화는 물 말고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동지제로 인한 빅멈의 식타말이 엘바프 초토화 사건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건 이후 엘바프에는 많은 재앙이 닥칩니다. 엄청난 눈보라로 인해 농작물 수확과 사냥, 낚시가 불가능해지면서 엘바프에는 끔찍한 기근이 찾아오죠. 한편 버려졌던 로키가 명계에서 성으로 돌아오는데 로키의 어머니 에스트리다는 로키를 거부하고 병사되는 로키를 방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에스트리다는 소리치죠. 모두 저 녀석의 잘못이야. 저 녀석을 즉시 죽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저주받았어. 저 녀석을 끌어내. 다시는 저 괴물이 내 근처에 오지 못하게, 그리고 저 괴물의 눈을 파괴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받을 거야. 이 나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 실제 재난으로 엘바프는 멸망 직전까지 가고 거인들은 이성을 잃으며 현재 상황이 저주의 왕자 로키와 관련이 있다며 헤럴드의 또 다른 아이인 하이루진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헤럴드가 엘바프에 돌아와 하이루진과 이달을 돕습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형제들이여, 서로 해치지 마라. 헤럴드는 로키가 태어나자마자 기근이 만연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배에 식량을 가득 채워 엘바프에 도착한 거였죠. 그리고 헤럴드는 말합니다. 인간들은 우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우리 거인들의 배도 채울 만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자.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 작은 세상에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자. 한편 에스트리다는 엘바프에 돌아온 헤럴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헤럴드는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나라의 모든 싸움을 끝내기 위해 엘바프의 마을에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편 로키는 에스트리다의 남동생과 함께 자라지만 그 역시 로키를 학대합니다. 얼마 후 에스트리다의 남동생은 명계의 생물들에게 살해당하죠. 결국 더 이상의 문제를 막기 위해 거인 병사들은 로키가 안과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시점은 56년 전으로 전환되고 야르의 집에서 야르는 헤럴드에게 거인들과 세계정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하럴드, 그 사건이 일어난 레벨리에 있었나? 헤럴드는 답합니다. 그래, 친구인 왕에게 병사로 잠입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었지. 결국 내 요청은 무시당했어. 그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체포되었을지도 몰라. 이에 야르는 말합니다.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얼마나 무자비한지. 자네 거대한 망치 전사들 갈레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 헤럴드는 말하죠. 강인한 거인 조선공들 아닌가? 망치를 든 전사들이었던 건가? 신화 속 이야기잖아. 이에 야르는 말합니다. 그들은 실존 인물이다. 이들은 엘바프를 떠나서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포로로 잡혀있다였지. 믿겨지나 고대 거인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전사들이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혀있다는 게. 헤럴드는 그들이 세계정부에 잡힌 건지 의문을 표합니다. 이에 야르는 과거에 강력한 적이 존재했지만 그들의 역사 중 일부는 어느 날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는 것만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야르는 갈레이라 멤버들이 어딘가에 얼어붙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을 마칩니다. 동시에 야르리 갈레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배경에서 그들의 실루엣이 나오는데 최소 2명은 펑크아자드에서 나미와 초파가 보았던 얼어붙은 거인들이었죠. 그리고 시점은 48년 전으로 전환됩니다. 로키는 명계에서 홀로 슬퍼하고 있었고 그때 록스가 명계에 나타나 말하죠. 이 섬은 대체 뭐야? 입구는 어디야? 그리고 록스는 흰수염 스튜시 시키와 함께 로키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거구 녀석이군. 엘바프에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시키는 말하죠. 이 꼬맹이는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그리고 흰수염도 말합니다. 거인치고는 엄청 큰데? 근데 너 지금 울고 있냐? 그리고 동시에 지백의 얼굴이 나오는데 티치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티치와 다르게 이가 멀쩡했으며 머리색은 검은색, 흰색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귀걸이를 착용하고 티치와 다르게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8년 전 레벨리에서 헤럴드는 이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는 해군 대장을 죽인 후 탈출했고 현재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려있다. 그때 지백이 말합니다.
좋아, 내 두 질문에 모두 네라고 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답이 바로 그것이니까. 첫째, 여기가 엘바프라는 거인의 나라인가? 둘째, 헤랄드는 여기 있겠지? 그리고 다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이전에 록스족단의 선장이 되며 사왕 중 한 명이 검은 수염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편집자의 코멘트가 나오죠. 전설이 등장한다. 편집자의 코멘트로 1154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 연재입니다. 원피스 1154화에서 마샬 디 티치가 록스 디치백의 아들이라는 역대급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의 혈통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의 근본적인 주제와 앞으로의 최종장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피스는 의지의 계승이 혈연을 초월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누군가의 염원이나 꿈을 이어받아 실현하는 것이 더 의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로저가 친아들이 아님에도 그의 의지를 계승해 밀짚 모자를 쓰고 바다로 나간 루피, 흰 수염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은 에이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의 맹세 형제인 사보와의 관계가 바로 그 예시일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샬 디 티치 역시 록스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그의 세계 왕이라는 거대한 야망과 지배적인 의지를 개성하는 인물일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친아들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물려받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록스의 사상을 선택하고 따랐다는 점에서 티치의 악랄함과 야망이 더 극명하게 부각되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혈연을 통해 잇는다는 건 원피스와 또 어울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티치는 원피스의 주제를 관통하는 루피와 대주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은 첫 등장부터 좋아하는 음식, 잠자는 방식, 동료를 대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심지어는 외모와 체격, 전투 스타일까지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어 왔습니다. 즉, 루피가 의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한 개성을 보여준다면 티치는 피와 의지를 통해 과거의 어둠을 재현하려는 악한 개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대비는 원피스의 최종장을 더 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의미들을 한층 더 확장시킬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루피는 로저와 피를 잊지 않고 오직 의지만을 계승합니다. 또한 그는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D의 의지를 상징하며 동료와 주변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고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꿈꿉니다. 그의 해적왕은 세계의 지배자가 아닌 가장 자유로운 존재를 의미하죠. 또한 고무고무 열매라는 평범한 능력으로 시작해 결국 웃음과 자유를 상징하는 해방의 전사 니카의 힘을 각성하며 그의 능력은 주변의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루피는 악명 높은 해적일지라도 그가 지나간 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자유를 얻은 이들이 많고 그는 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루피는 동료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신뢰하며 그들의 꿈을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인물입니다. 반면 티치는 록스의 피를 이으면서 동시에 그의 의지까지 계승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지배와 파괴를 추구하는 D의 의지를 상징하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여 자신의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피와 반대로 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무제한적인 자유입니다. 또한 동료들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해적은 이해관계로 뭉친다는 그의 신념처럼 이용 가치가 없거나 방해가 되면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그의 동료 관계는 철저히 이득에 기반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파괴하는 어둠과 대지를 뒤흔드는 파괴의 힘을 가졌으며 그의 능력은 혼란과 재앙을 가져옵니다. 티치는 철저하게 악 그 자체로 묘사되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절망과 파괴만이 남습니다. 결국 이러한 루피와 티치의 극명한 대비는 D의 일족이 가진 운명적 속성에 단순히 자유만이 아니라 지배나 파괴와 같은 어두운 면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루피가 선한 D의 정점이라면 티치는 악한 D의 정점으로서 이 둘의 대결은 D의 일족 내부의 가장 근본적인 대립을 상징하게 되겠죠. 또한 록스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티치가 그토록 록스와 닮은 야망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악행이 단순한 선택을 넘어선 어떤 필연성을 띠게 만듭니다. 동시에 티치는 록스의 정통 후계자로서
세계의 왕을 노리는 그의 야망에 더 큰 무게감을 실어줄 수도 있죠. 이는 다시 한번 혈연과 상관없이 자유를 선택하는 루피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원피스 이야기에 더욱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루피와 티치의 대조를 통해 원피스는 의지와 혈연이라는 두 축이 어떻게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지를 보여주며 다가올 최종장이 단순한 해조강을 가리는 싸움이 아닌 세계의 근본적인 질서와 가치를 결정짓는 거대한 서사가 될 것임을 예고된 걸로 보이죠. 이번에 티치가 지백의 아들로 밝혀짐으로써 펼쳐질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